사람이 이른을 넘어서도 여전히 같은 곳을 찾아다닌다면 그 마음은 아직 늙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남아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사실을 천천히 알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무엇이든 더 많이 얻어야 한다고 믿지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평온하게 살 수 있었느냐고 말입니다.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어떤 특별한 비결이 아니라 아주 느리고 긴 세월 속에서 조금씩 깨닫게 된 작은 진실들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늘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인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나는 멈추는 법을 몰랐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했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인생의 계절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아주 조용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은 오래 살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끝없이 무언가를 채워넣는 과정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씩 비워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젊을 때는 욕심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더 좋은 집을 갖고 싶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밤늦도록 일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것보다 조용한 시간을 원하고 많은 사람보다 몇 명의 따뜻한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특히 70이라는 나이는 참 묘한 경계선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바쁘게 달려오느라 보지 못했던 것들이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 나이를 지나며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살아온 습관대로 살기 쉽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대하려 합니다. 여전히 남과 비교하고 여전히 누가 더 잘 사는지 살피고 여전히 마음속에서 작은 경쟁을 계속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피로가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그런 외로움입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마음이 불편한 노인도 있었고 자식이 훌륭해도 늘 걱정 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평온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 비슷합니다. 맑은 곳에 두면 자연이 맑아지고 흐린 곳에 두면 금세 탁해집니다. 젊을 때는 조금 탁한 물 속에서도 힘차게 헤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섬세해지고 작은 흔들림에도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머무느냐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나는 이른을 지나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남은 세월만큼은 마음이 흐려지는 곳에는 오래 머물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싸워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멀리 할 줄 아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향해 걸어가지만 나이가 들면 자신의 마음을 향해 돌아오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느냐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몇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길을 피할 줄 알게 될 때 남은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부르면 기꺼이 나가고 사람이 많은 자리를 찾고 북적이는 모임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넣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긴 세월을 살며 조용히 느낀 것은 조금 다른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더 깊은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2년을 넘긴 뒤에 우리가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곳이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겉으로는 웃음이 넘치고 말이 오가는 자리이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비교와 허영이 숨어있는 모임 말입니다. 오래된 친구들의 모임일 수도 있고 동네 사람들의 친목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이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으로 나갑니다. 오랜 세월 함께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것은 분명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식 이야기를 꺼내고 누군가는 자신의 사업이나 재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웃으며 듣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디선가 작은 파문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의 자식이 크게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내 마음이 작아지는 순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자신이 얼마나 잘 나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과 비교의 기운이 천천히 퍼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런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 나갈 때는 즐거운 마음이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이유 없는 피로가 남아있는 얼굴들을 말입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날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기도 합니다. 괜히 다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게 되고 마음이 편하지 않은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남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쁜 마음이 먼저 올라와야 하지만 때로는 알 수 없는 서운함이나 허탈함이 함께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감정이 계속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온은 무엇보다 귀한 것이 됩니다. 젊을 때는 조금 마음이 흔들려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작은 감정 하나가 오래 남기도 하고 그 여운이 마음 깊숙이 머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머무느냐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나는 어느 날부터 그런 모임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부르면 무조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지를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함께 했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신 나는 조용한 시간을 더 자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천천히 길을 걸으며 나무와 바람을 바라보는 시간, 오래된 책을 펼쳐 한 페이지씩 읽어 내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마음은 신기할 만큼 맑아졌습니다. 사람은 많은 사람 속에 있어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통하는 한두 사람과 깊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게 됩니다. 나도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지고 괜히 더 좋은 말만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른을 넘긴 인생에서 그런 증명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이미 충분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이 편안한 삶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넓이보다 깊이가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한 명, 내가 편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외의 자리에서 내가 계속 나를 설명해야 한다면 그것은 이미 오래 머물 곳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천천히 걸어도 좋습니다. 남들이 어디에 가는지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편안한 곳, 말이 많지 않아도 괜히 웃음이 나오는 그런 자리만 남겨두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부드러워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처를 더 쉽게 받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어떤 말을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거나 웃어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마음이 조용해질수록 작은 말 한마디도 오래 남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른을 넘긴 나이에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할 또 하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툼이 있는 자리입니다. 특히 자식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해집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가만히 있기 어렵습니다. 내가 나서서 해결해주고 싶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부모라는 이름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긴 세월을 살아오며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결국 자식이 살아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사랑으로 끼어들어도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깊이 개입할수록 갈등은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한쪽의 말을 들어주는 순간 다른 한쪽의 마음은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부모는 공평하게 행동하려 하지만 자식들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내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그 서운함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수록 갈등의 한가운데에 서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로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식이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물러나는 것이 더 큰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자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할 시간을 주는 것이 그들에게 더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뿐만이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툼이나 지인들 사이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와서 억울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공감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에는 늘 보이지 않는 기운이 흐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말들이 오갈 때 그 기운은 조용히 우리의 마음속에도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야기를 들어준 것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마음은 맑은 물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흙탕물이 조금 들어와도 다시 맑아질 힘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탁함도 오래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자리에 머무느냐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는 예전에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한 지인이 다른 사람에 대한 서운한 이야기를 오래도록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그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내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말의 기운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깊이 남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나는 다툼이 있는 자리에서는 조금씩 물러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판단하는 자리보다는 조용히 듣고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비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한 가지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꼭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풀리는 일도 많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하려 애쓸수록 더 복잡해지는 일도 있습니다. 이른의 나이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평온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누군가의 다툼 속으로 들어가 마음을 소모하기보다는 한 걸음 떨어져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자식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면 그들을 믿어주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의 남은 시간은 그런 일에 쓰기에는 너무 소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평화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을 흔드는 자리보다 조용히 차 한 잔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시간이 훨씬 귀합니다. 그런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의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온기가 남게 됩니다. 세월이 깊어질수록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지혜로운 침묵입니다. 모든 말을 다 할 필요도 없고 모든 일에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유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간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쌓여있던 수많은 기억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을 향해 달려가느라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지만 세월이 조금 느려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오래된 사람들, 오래된 장소, 그리고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들이 조용히 마음속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른을 넘긴 나이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또 하나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특정한 곳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자리입니다. 특히 젊은 시절의 영광이나 상처가 머물러 있는 기억의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옛날 이야기를 자주 꺼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그때는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모른다. 내가 그 일을 해냈을 때 사람들은 모두 놀랐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지난 시간을 떠올리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기억 위에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억 속에 너무 오래 머무르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 빛나는 순간을 자꾸 떠올리다 보면은
지금의 내 모습이 자꾸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힘과 지금의 조용한 시간을 비교하다 보면 마음 한쪽이 쓸쓸해지기도 합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면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전에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른 뒤에도 계속 그 이야기를 붙잡고 사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자부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은 오히려 현재의 삶을 가볍게 보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은 지금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마음이 점점 허전해집니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은 상처가 남아있는 기억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말 한마디, 어떤 사람의 차가운 태도, 혹은 나에게 손해를 끼친 일들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망은 마음속에 오래 둘수록 우리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기억을 붙잡고 계속 마음속에서 그 장면을 되풀이합니다. 그러면 결국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 됩니다. 나는 젊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내 억울함을 꼭 말해야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기에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나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일을 계속 기억하는 것이 내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씩 그 기억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버린다는 것은 그 일을 완전히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그 자리를 조금 더 넓게 비워두는 일입니다. 마치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듯이 말입니다. 한때 소중했던 물건도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보내줄 때가 있습니다.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마음의 정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기억은 감사로 남기고 어떤 기억은 미소로 흘려보내고 어떤 기억은 조용히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나는 지금도 가끔 젊은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때의 열정과 분주했던 시간들이 문득 그리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기억 속에 오래 머무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따뜻한 차 한 잔과 창밖의 햇살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순간은 과거와 싸우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과 화해하는 순간 마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1년이 넘은 나이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일입니다. 오래된 원망을 내려놓고 이미 지나간 영광도 조용히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는 새로운 평온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마음이 드러납니다. 어떤 얼굴은 늘 불만과 원망이 남아있고 어떤 얼굴은 조용하고 따뜻한 빛을 띱니다. 그 차이는 결국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께 조용히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기억의 짐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의 문 앞에 오래 서 있지 마십시오. 우리의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더 밝고 평온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오래된 그림자들을 하나씩 놓아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노년은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평온하게 살 수 있었느냐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보며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오래 살다 보면은 비결이라는 것이 따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것을 붙잡지 않게 되고 어떤 것을 조금씩 내려놓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람을 늦게까지 괴롭히는 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순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70이 되었는데도 누군가와 비교하며 속상해하는 마음, 그리고 80이 가까워졌는데도 지난 일에 대해 원망을 놓지 못하는 마음 말입니다. 이런 마음은 젊을 때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사람은 젊을 때 앞을 보고 달리기 때문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더 많이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뒤처지면 불안해지고 남이 인정하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몸도 느려지고 세상도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런데 마음만 여전히 젊은 날의 방식으로 움직이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나는 젊은 시절에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무엇을 얻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조용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 합니다. 젊음도 붙잡고 싶고 관계도 붙잡고 싶고 명예도 붙잡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아주 정직합니다. 세월은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하나씩 가져갑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떠나고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어떤 능력은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세상을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니 그것은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으로 찾아오는 시간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질문을 바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묻는 대신 이제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얻는 법은 빨리 배웁니다. 그러나 무엇을 내려놓는지는 오래 살지 않으면 잘 배우지 못합니다. 내가 아는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80이 넘어서도 늘 화가 많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세상이 자신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여전히 젊은 날의 기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알아봐야 하고 누군가는 나를 존중해야 하고 누군가는 나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오래 살면서 조금 다른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존중을 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비워서 얻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면 주변 사람들도 편안해집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서운함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관계가 조금 더 오래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늙음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이 늙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몸은 늙는데 마음은 여전히 젊은 날의 욕심과 기대에 붙잡혀 있으면 그때부터 인생이 무거워집니다. 나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면 새로운 것을 더 붙잡으려고 애쓰지 말라고 말입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오래 묵은 기대 하나를 내려놓아 보라고 권합니다. 그 작은 내려놓음이 생각보다 큰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는 오래 살았고 그 시간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부드러워졌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차이는 재산도 아니었고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조용히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혹시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다면 이미 인생의 절반은 이해하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